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감정평가, 그중에서도 감정평가 의견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의견서는 토지보상이나 지역주택조합 사건이나 재개발 사건, 재건축 사건, 여러 사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평가란 말 그대로 그 관련되는 부동산이 얼마인지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감정평가가 전부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감정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변호사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감정평가,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론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는 있지만 그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일단 보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업체나 감정평가사가 자의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호인들이, 대리인들이 재판부에 감정평가 의견서를 내고 그 의견서를 토대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의견서조차 내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하는 사무실이라고 보게 되고, 정상적인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은 대리인이 재판부에 감정평가 의견서를 내고 그 감정평가 의견서가 감정평가사에게 전달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수용재결 단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할 때조차도 대리인의 감정평가 의견서가 제출되게 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맡은 사건 중 대략 한 2014년, 15년경의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7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큰 금액이죠. 근데 하지만 서울에서 또 몇백 평 정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시세보다 현재 낮았다는 부분입니다. 시세가 저희가 볼 때는 80한 5억에서 90억까지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인데 조합은 너무 낮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 의견서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위성 지도가 다 나와서 실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위성으로 내려다보면서 이 땅의 위치나 모양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지도를 보다 보니 왼쪽에는 조그만 2차선 도로가 있었고 이 땅의 앞쪽으로는 10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고용한 감정평가사도 이 도로가 두 개 있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니 조그만한 선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 주인 저희 의뢰인에게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그 땅에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상당히 규모가 되는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트에 납품을 하는 조그만 트럭들이 드나들 수 있는 트럭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골목길이 있다. 물론 막다른 골목길이고요. 그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 아니냐? 제가 볼 땐 도로라고 보였고 제가 감정평가 의견서를 쓸 때는 도로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조합이 평가한 땅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은 재판에서는 감정평가액이 83억 정도로 정해졌고 또 그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1심, 2심 올라가게 되면서 한 3, 4억 정도 더 붙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연가산금까지 해서 103억 정도, 약 한 30억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가 모든 것을 감정을 하니까 놔두면 된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도 물론 감정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판사가 반드시 판결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재평가를 한 금액과 원래 평가 금액의 중간값을 취할 의무도 없다고 심지어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찍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뭐 비교 표준지라든가 격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차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평가 의견서를 작성을 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의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